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나오는 소영 씨를 붙잡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이고 며느리 나하고 한잔 하시죠. 아버님 안주도 없이 제가 얼른 찌개 하나 끓여요. 됐고 이리 앉아봐. 너 나랑 한 집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 거 진짜 괜찮냐? 난 철준이 볼 때마다 괴롭고 속상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전 지금 이대로가 행복해요. 그 이한텐 제가 평생 잘하면 뻔뻔하다 해도 너 같은 애 처음이다. 행복하다고? 다신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엔 왠지 석연치 않은 시아버지의 말. 이들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벌써 몇 시간 전부터 한 회사 앞을 지키고 있는 만수 씨. 낯선 남자가 건넨 봉투 속 내용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사란 말이죠? 예. 중간에 외국 나갔다 와서 사람 찾는데 좀 시간 좀 걸렸습니다. 저기 나오네. 저기. 저 사람. 오랜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이 남자. 연인을 쫓아내기 위한 만수 씨의 두 번째 계획이 시작된 걸까요? 아버님 어디 가니? 친한 친구가 다쳤다고 연락이 와서요. 옆에 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요. 잠깐만 좀 다녀올게요. 아이고 저런. 그 영규는 내가 바를 테니까 걱정 말고 얼른 가. 감사합니다. 금방 올게요. 금방 올 일이 아닐 텐데. 잠시 후 다쳤다는 친한 친구가 이 사람? 그런데 얼마 전 만수 씨가 찾아낸 바로 그 남자 아닙니까? 오랜만이네요. 한 6년 만인가? 6년인지 7년인지 관심 없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와서 나 협박해? 누가 할 소릴. 그 영감탱이 보내가지고 나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게 누군데. 뭐? 아 뭐 됐고 나도 결혼해요. 그런데 나 이제 와서 뭘 어떡하라고. 그러게 지울 수 있을 때 지웠어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그 문제를 키워서. 뭐? 문제? 나쁜 이들이 감추고 있었던 비밀은 7년 전 어느 밤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 왔어요. 그날 소영 씨는 부서 회식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선배. 머리야. 뭐야? 너가 왜 여기 있어? 미안. 먼저 가. 나 술 좀 깨고 갈게. 이게 유부녀의 비애라면 비애지. 술 좀 취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하는가? 선배. 나 오랫동안 선배 좋아한 거 알죠? 으이그 이 귀여운 녀석. 딱 한 번만. 응? 그렇게 벌어진 하룻밤의 일탈.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왜 이래 회사에서. 이러려고 나 비상구로 호출한 거 아니야? 나 임신했어. 시아버지하고 남편도 다 알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혼할 것 같아. 아무래도 회사는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지. 선배. 난 선배 좋아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내게 생각할 시간 조금만 줘. 내가 연락할게. 알겠지?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혼자 아이를 낳은 소영 씨를 다시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남편 철준 씨였습니다. 그런데 안돼, 이럴 순 없어. 아이고 내 새끼. 아픈 과거를 덮고 가정을 지켜온 철준 씨에게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좀 떠라. 그것은 말기암. 이제 그는 아내 소영 씨와 아들 영규의 곁을 떠나야만 합니다. 마지막 순간. 여보. 힘겹게 눈을 뜬 철준 씨가 남은 힘을 다해 아버지 만수 씨를 부릅니다. 떠나는 순간 철준 씨가 아버지에게만 남긴 이야기. 아니야, 난 못해. 난 못해. 아버지가 차마 대답할 수 없는 말. 도대체 아들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이날 만수 씨는 세상 전부를 잃었고 아내 소영 씨와 아들 영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를 잃어버렸지. 아이고 이 자식아. 이제 남은 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시간 하게 꼼단 말이야. 어? 야, 이게 정말. 야, 이래도 안 나가? 어? 당장 아들을 잃은 분노는 며느린 소영 씨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저 자식이 저게. 아들과 함께였을 땐 손자였지만 만수 씨에겐 더 이상 내 핏줄이 아닌 아이. 야, 이 천하의 뻔뻔하고 독한 어디 감히 남의 새끼를 내 새끼 앞에 자식이라고 세워. 이 새끼를 이거 당장 꺼져. 그렇게는 못해요. 영규, 철준 씨 자식이에요. 네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아? 어림없어. 제가 그렇게 물러날 줄 아세요? 저도 당할 만큼 당했고 아버님 저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 영규 건드리면 저도 가만 못 있어요. 이 끔찍하게도 아끼던 아들은 사실 아내가 불륜 행위를 저질러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던 시아버지는 두 사람의 재결합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건데요. 결국 시아버지는 친자 소송까지 하는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아빠, 영규 왔어요. 보고 싶어요. 철준 씨가 떠나고 몇 번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소영 씨는 남편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영규에 관한 사실입니다. 여보, 오늘 재판 끝났어. 영규, 당신 아들 맞다고 판결받았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영규가 철준 씨 아들이라고요?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한 두 사람. 행복했던 이들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유,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 노크를 깜빡했다. 아, 저기 소영아, 이거. 아버님. 요거 그 자기 전에 그 완샷 하고 그리고 요거는 그 저기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베개 밑에 잘 넣고 자. 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헛돈 쓰셨네. 아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냐, 잘 될 거다. 어? 그 저기 그리고 그 하던 거 계속해라. 어? 3년째 오매불망 손주 소식만 기다린 시아버지. 그런데 소영 씨 반응이 어째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생각해서 해준 건데. 생각? 두 번만 더 생각했다가 내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애 못 갖는 게 뭐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사실 그즈음 철준 씨는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지만 아버지에겐 비밀로 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사이에 갈등은 잦아졌고 소영 씨는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임신 사실은 남편 철준 씨에게 알려졌고 빨리 써. 어? 만수 씨는 아들의 불임 판정과 며느리의 외도란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소영 씨에게 이혼을 종용하게 됩니다. 거기 어딘데요? 하지만 아내의 출산 소식을 듣고 찾아간 병원. 신생아실에서 갓난 영규를 처음 마주한 순간 철준 씨는 잊고 있었던 감정 하나가 불쑥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거기 어린이 잠깐 서봐요. 아빠! 아이고 우리 아들. 아니 사내 자식이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서 걸으면 돼? 아빠가 엄마 역할로 다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고. 피 안 죽었어. 왜 그래? 그냥. 그렇지? 어이구 장하다 우리 아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아버지 만수 씨의 끝없는 사랑. 비록 핏줄은 아니지만 철준 씨는 자신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보니 아버지란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말은 양주 덕분에 아빠는 행복했어요. 양기 형은 외친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손주를 받으려고 예뻐했어요. 만수 씨가 받아들이기 힘든 유언을 남기고 떠난 아들. 아들이 사망을 하자 는 손자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냅니다. 죽은 아들과 손자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법원은 비록 이 자신이 낳지 않은 아들을 친아들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자신이 직접 출생신고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입양신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무엇보다도 할아버지는 파양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졌어. 이제 속이 후련하냐? 할아버지! 세상에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오랜 세월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